요즘 온라인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뭐 어제는 미국 주식으로 막 뜨겁다가 오늘은 또 부동산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이 변화무쌍한 이야기들 속에서 중요한 흐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식 시장부터 볼까요? 확실히 국내 증시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런 얘기가 많죠. 미국 증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해야 하나? 코스피, 코스닥으로 눈 돌리는 분들이 늘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최근 상승률만 보면 국내 증시가 미국 S&P나 나스닥보다 좋았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이니까 드디어 6만 카카오 실존 막 이런 기대감도 보이고요. 또 갑자기 신풍제약 같은 종목 있잖아요. 백신 특허 소식으로 급등하니까 그때 그 시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뭐랄까 2020년 그때 동학개미 운동 초창기 같은 분위기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개인 주도 장세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추세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인지 아직은 불확실하니까요. 근데 반면에 미국 주식 쪽은 정말 광풍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예요. 특히 그 서클이라고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잖아요. 여기가 이제 상장 IPO 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엄청 뜨거웠고, 네, 맞아요. 또 위성통신 기업인 ASTS도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소위 껄모세라고 하죠. 그때 살 걸, 라고 할 때 살 걸, 막 이런 후회 글들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렇죠. 포모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네. 양자 컴퓨팅 관련주인 ARQ 큐비트 같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갑자기 막 주목받는 걸 보면 뭔가 새로운 대박을 찾는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밈 주식 현상하고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높은 기대감이랑 FOMO 심리가 막 결합되면서 단기 급등락을 보이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변동성이 커서 추격 매수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진짜 껄무새가 되지 않으려면 냉정한 판단이 필수죠. 아까 말씀하신 서클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에 대한 기대, 또 규제 변화 가능성 이런 게 맞물렸지만 동시에 뭐 금리 인하하면 수익성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요. 코인베이스 주가 상승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암호화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쪽 열기랑은 다르게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은 분위기가 좀 싸늘해요. 네, 많이 그렇죠. 언제 오르냐, 너무 지루하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고 뭐 SNX처럼 디파이 관련 코인이 계속 하락해서 손절 고민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요. 막 비트코인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농담 섞인 하소연도 자주 보이고요. 알트코인 시장 침체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후에 계속된 유동성 축소,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 이게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자금이 잘 안 들어오니까 가격 상승 동력이 약한 거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뭐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그런 시도와 맞물려서 주목받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나 규제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꼭 유념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뭐 정말 뜨거운 감자죠.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 올파포 청약대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당첨만 되면 수억 원 차익이다 이런 기대감에 너도 나도 몰렸지만 네, 관심이 엄청났죠. 근데 또 높은 분양가, 실거주 의무, 자금 마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거 그림의 떡 아니냐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꽤 컸습니다. 특정 단지의 청약 열기 자체는 뭐 새로운 건 아닌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게 문제죠.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특히 강남 같은 소위 상급지 가격을 보면서 평범한 월급 생활자들은 진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M2 통화량 증가나 뭐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이 집값 상승 기대감을 부추기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가기가 너무 벅찬 거죠. 맞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런 부동산 고민이 단순한 돈 걱정을 넘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냥 비싼 아파트 한 채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냐. 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아이들 교육 환경, 그냥 내가 만족하는 삶 자체에 더 가치를 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진지한 토론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지나친 물질주의, 그 배금주의에 대한 성찰 같은 것도 좀 느껴졌고요. 그게 바로 그 돈씨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돈이면 차라리 5호를 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집이 너무 과도한 부해상중이나 어떤 계층 이동의 사다리처럼 여겨지면서 나타나는 피로감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재테크 관점과 삶의 가치 추구 사이에서 여러분 각자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했어요. 살면서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이 푸념은 거의 단골 메뉴고요. 그렇죠. 늘 어렵다고 하죠. 특히 이번 위기는 제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예전과는 좀 다르다. 이런 걱정 섞인 분석도 나왔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도 컸고요. 물론 바이오 같은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존재했지만요. 늘 위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진단에는 확실히 좀 무게가 실립니다. 구조적인 전환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죠.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의 뜨거운 이야기들을 쭉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국내 증시의 반짝 상승과 미국 기술주의 열풍,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들까지 참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죠.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호들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2025년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와 만족스러운 삶이란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에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